오늘은 입출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함수의 개념이 보통 과일 주스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시면 과일이랑 설탕 이런 걸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그게 과일 주스로 나오잖아요. 좀 더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과일이나 설탕이 들어오면 펑션을 통해서 어떤 걸 거친 다음에 아웃풋으로 과일 주스가 나온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fx는 2x 플러스 3 이런 거 있죠. 아까 그림에 대입을 해보면 그럼 이 펑션이 요거죠. 요 안에 들어간 요게 함수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x가 1이 들어갔다 하면은 x1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1이 여기 들어가니까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되고 더하기 3을 해서 이게 결과가 5가 된다. 그래서 인풋 이게 들어간 값 함수 처리해서 더해서 나온 값이 아웃풋 5로 나온다. 이게 함수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입력이나 출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펑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도 얼러트 함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아무것도 출력 안 하는데 그냥 얼러트 함수만 딱 치니까 팝업 창이 빵 떴었죠. 그런 것처럼 입력과 출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입력만 있고 이 나오는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입력은 없는데 리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입력 출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선 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함수의 구조는 def, 이 define의 약자인데요.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라는 걸 적어주고 함수명, 그리고 매개변수, 매개변수가 아까 이 인풋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준 다음에 안쪽에는 이 펑션에 들어갈 수행할 문장들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return 뒤에 이 return 값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def 함수명,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매개변수, 인풋 값, 그리고 이거 수행할 조건들, 그리고 return 값이 아웃풋,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실습을 통해서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def라고 함수의 정의를 쓰신 다음에 함수의 이름, 여기는 sum이라고 함수 이름을 정했죠. 그리고 매개변수라고 했는데 이 인자를 두 개를 넣어줍니다. a, b 이렇게 넣어주면 sum에 a, b 두 개가 들어오면 아까 그 믹서기 예제처럼 result라는 변수에 a 더하기 b를 담아서 return이 이제 출력이죠. 돌려주는 걸 result a 더하기 b를 돌려준다. 이런 구조로 된 게 이게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함수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그냥 정의만 한 거고, 이걸 사용하려면 직접 호출을 해야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걸 호출이라고 부르는데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를 해서 sum이라고 쓰고 1 더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A 자리에 1이 들어가고 지금 2가 B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재생을 눌러보면 결과가 3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개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def하고 sum 해주고 더해주고 return으로 결과값을 돌려준다. 그러면 이 return 값이 여기에 결과가 되면서 여기에 3이 나오고 이게 프린트가 결국에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아까 입력값 혹은 출력값이 없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예제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런 함수는 지금 아까 a, b 이렇게 넣었었는데 이런 입력값이 없죠. 입력값이 없는데 return 그 돌려주는 값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프린트를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입력값이 없어도 그냥 출력값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여기 결과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sum 아까처럼 입력값 두 개는 있는데 print라고 돼 있어서 어떤 걸 프린트는 해주는데, 여기 원래 아까 return이 있었죠. return이 있어서 result를 돌려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함수라는 게 꼭 이 입력값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출력값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값은 있는데 출력이 없고 그냥 프린트 함수 내에서 어떤 자체적인 처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sum을 출력만 해보면 1, 2의 합은 3입니다 라고 이 프린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게 나오고, 리턴 값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프린트를 해줘봤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아까 프린트 값이 나왔고 리턴 값이 없어서 프린트를 찍어봤을 때 이게 none이라고 나옵니다. 얘는 이제 리턴 값이 없는 함수인 것이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게 함수의 개념을 이제 배우신 겁니다. 이제 함수를 알았으니까 지난번에 좀 풀리지 않았던 약간 그런 문제를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리스트가 있으면 마이리스트가 있으면 이거죠. 1, 2, 3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마이리스트에 append 요런 거는 4를 추가한다 이런 게 좀 나뉘었잖아요. 이 마이리스트에 append를 하는 요거를 프린트 해봤자 여기는 none이 나오죠.
어펜드를 했을 때 잘 보시면 이게 함수예요. 이게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함수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펜드란 함수를 썼는데 괄호 열고 매개 변수 인자로 4를 넣었는데 여기 프린트를 해보니까 non이 나왔어요. 즉 얘는 출력이 없는 함수였던 겁니다. 어펜드라는 함수는 기능이 리스트에 4라는 거를 추가는 했는데 추가하는 게 기능이고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게 팝이라는 함수도 있었죠. 팝이 이 마지막에 있는 요소 3 있죠? 얘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팝 함수였어요.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3하고 나왔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함수인데 팝도 마찬가지로 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니까 함수죠? 함수인데 얘는 리턴 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찍었을 때 이 결과로 이 3 있죠? 마지막 걸 빼내는 행위를 한 다음에 빼낸 3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찍어봤을 때 여기 3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 2, 3이 있는 이런 리스트를 할 때 팝이나 뭐 어펜드 이런 걸 할 때 어떤 거는 프린트가 되고 어떤 건 프린트가 안 되고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번에는 아까 하나씩 없애봤는데 아예 둘 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입력 출력도 없는. 그럼 얘를 실행하면 그냥 hi라고 이 프린트라는 게 실행이 되는데 이 뒤에 리턴이 없으니까 또 non이라고 나오죠. 즉 이 함수는 입력도 출력도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러 개의 입력값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함수를 정의했는데 sumMany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됩니다. 그냥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걸 몰랐다고 하면 이 개념을 몰랐으면 어떤 값이 다 들어와도 이 값을 다 더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막 뭐 A, B, C, D 몇 개를 넣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값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 값들을 다 더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개념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좀 단점이 두 개가 지금 인자가 있는데 너는 세 개를 넣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넣었다. 뭐 이런 말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개를 넣어야 될지 이렇게 매번 맞춰줄 수는 없고 매번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별표하고 arguments에서 args라고 써주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인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도 밑줄이 안 생기죠. 이런 식으로 아까 arguments에서 args라고 쓰고 별표를 쓰게 되면 아까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는 거 있었죠. A, B, C, D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몇 개든 상관없다. 그냥 몇 개든 넣어라 라는 걸 표현을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별표하고 args라고 쓰면 이제 몇 개든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실행해보면 이제 arguments가 지난 시간에 배운 리스트처럼 이제 여러 개의 요소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포문을 통해서 하나씩 i로 빼서 sum이 0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값들을 하나씩 더해줘서 return sum을 해주니까 마지막 최종 모두 더한 값을 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네, 결과 1, 2, 3 더한 6이 나왔고 이걸 아무리 여러 개로 늘려도 별표하고 arguments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값이든 다 더해져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sum 함수 뜻이 뭐예요? 라고 미술음악 창작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sum 함수 뜻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def하고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요. 짠 뭐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sum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거는 진짜 마음대로 정해셔도 됩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그냥 뭐 자기 이름 써도 되고 근데 보통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영어로 표현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아까는 더해준 함수였으니까 이렇게 sum 이렇게 썼는데 여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남냠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args 이렇게 쓰지 않고 스타로 써도 되냐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관습처럼 이렇게 써요. 엄청 빡빡한 규칙은 아닌데 보통 이렇게 쓰니까 그냥 코드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서 대세에 따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카가미님 What are we building? 이라고 하셨는데 외국분이신가요? We are not building, we are learning concepts of basic Python.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것도 많이 쓰긴 합니다. 조금 심화 개념인데 그러면 아까 별표를 했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별표 2개. 이 별표 2개는 뭐냐? 라고 하면 얘는 키워드 arguments라고 해서 지지난 시간이죠.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 딕셔너리 형태로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처리할 수 있는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특정 name과 value, 그 키와 value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게 키워드 arguments입니다. 뭐 예제는 이제 name을 입력했을 때 name이라는 이 변수만 여기에 받아서 이 키 중에 name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출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그 이름의 요소가 있을 때 그것만 출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 키워드 arguments라는 걸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뒤에서 조금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책을 보시면 아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다음 예제로 함수의 결과값은 언제나 하나이다. 요거 예제도 해볼게요. 함수의 결과값은 언제나 하나이다가 제목인데, 그런데 이제 리턴이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함수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sum and more 이라고 해서 이 a, b 더한 값 그리고 곱한 값 이거를 한 번에 둘 다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즉 리턴 값이 두 개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두 개는 아니고 이거 출력을 해보시면 두 개가 맞는데 이게 튜플 형태로 묶여져서 나옵니다. 즉 리턴 값으로 이렇게 a 플러스 b도 줄 수 있고 a 곱하기 b도 줄 수 있고 뭐 a 빼기 b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데 이 리턴 값은 결국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플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리턴하고 그걸 튜플 형태로 받아서 그거를 하나씩 나눠서 쓰면 되겠죠. 뭐 여기서 나는 더한 값만 쓸래 라고 하면 여기에 0번째 인덱스 이렇게 괄호 열고 0을 놔서 더한 값만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3 하고 따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고 그 중에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초기값 미리 설정하기 이런 게 있는데 say myself라는 함수 이름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안에 이름이랑 몇 살인지 나이랑 man이라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여부를 매개 변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썼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몰랐다라고 하면 이 개념을.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미리 기본 값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true라고 설정해 놓으면 여기 뒤에 세 번째 인수를 안 넣어도 그냥 true로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면은 이게 바뀌는데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true다 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리턴 값이 없죠. 다시 리턴 값이 있어서 원래 뭔가를 돌려주면 그때 프린트 안에 넣었는데 리턴 값이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함수를. 그럼 바로 프린트가 있으니까 결과가 창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럼 name이랑 old랑 man 이렇게 세 가지 인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man이라는 값에 true라고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매칭을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함수를 이렇게 써줘야 이래야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나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고 20살이고 남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 알고 있던 이게 없었을 때 이거 알고 있던 정상적인 함수 지금까지 배운 건데 여기에 true를 없애버리면 오류가 납니다. 다시 지금 인수, 인자, 매개 변수가 3개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마지막 man이라는 값이 없으니까 이런 오류가 났어요. missing one required argument. man이라는 인자를 너가 안 넣었다. 그래서 오류가 났죠. 근데 얘를 만약에 true로 기본적으로 고정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안 넣어줘도 실행해보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남자입니다 하고 나왔죠. 이게 man을 true로 박으면 여기 뒤에 뭘 안 써줘도 그냥 자동으로 값이 할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false를 써준다. 그러면 이제 기본값이 true지만 그래도 false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변경돼서 이제 이 else 여자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네, 여자입니다가 출력됐습니다. 기본값으로 남자로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에 굳이 false를 준다면 이제 이걸 바꾸는 거니까 이 if man에서 man이 true가 아닌 false이기 때문에 print 여자입니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함수의 기본 값을 는 하고 어떤 기본값을 넣음으로써 기본값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함수 위치는 꼭 맞춰야 되나요? 네, 맞아요. 이게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바꿔볼게요. 한번 25살이라고 써보고 네임을 정서율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위치상 컴퓨터가 인식하기에 네임이 요거고 올드가 요거고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순서대로 맞춰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재생을 해보면 오류가 납니다. 네, 이런 오류가 나는데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지금 숫자를 넣었다.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즉 네임을 25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딱딱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맞추는 방법은 이거를 저희가 써주는 겁니다. 네임이 정서율님 하고 딱 정해주고 이렇게 그럼 네임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올드 자리에 이 2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굳이 이렇게 써주면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는 순서는 달랐는데 이렇게 직접 각각 이름을 정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나왔죠. 네, 이런 것처럼 순서는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춰준다 라고 하면 이 값들을 이렇게 매핑을 직접 시켜줘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로 들어가 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에서 순서만 바꿨어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나와서 이 순서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올드 뒤에 얘가 있었죠. 맨이 있었는데 근데 얘가 가운데로 왔어요. 그러면 아까 뭐 답변이랑 거의 똑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얘는 그러면 기본값이니까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맨 이건 안 써도 되니까 나이만 적기 위해서 뭐 15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오류가 납니다. 뭔가 잘못 썼다 뭐 이런 신텍스 에러가 났는데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이 네임은 뭐 이렇게 맞춰서 맞았는데 맨은 true가 이 두 번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true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값이라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이 중간에를 비워버리면 이 순서 맞추기가 어렵죠.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떤 걸 맞춰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났는데 가운데 이 값이 맨 true, 그러니까 기본값 설정하면 안 써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 써도 되는 게 이게 맨 끝으로 가야 돼요. 중간에 있으면 사실 이게 함수 입장에서는 이 매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해줘야 순서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 순서대로 매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순서가 꼬여버리면 파이썬이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가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줄 수도 있고, 연결해주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확실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맨은 true 하고 기본값을 설정해놓은 그 값은 맨 뒤에 써야 됩니다. 중간에 쓰게 되면 또 순서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값으로 설정한 이런 값은 맨 뒤에 써야 된다. 이게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의 효력 범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뭐 다른 언어 어디서나 다 쓰이는 변수의 그런 범위 어디까지 쓰이고 이런 개념인데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a는 1이라고 돼 있어요. a는 1이 있는데 바테스트라는 함수 안에 a라는 인자를 넣고 그 a에 a 더하기 1을 수행하는데 그러면은 a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a가 총 2개가 쓰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좀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이걸 봤을 때는 a는 1이니까 이게 여기로 들어가서 이 a1이 1을 더해서 나왔으니까 얘가 2가 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해보면 1이 나옵니다. 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보면 a가 1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 함수를 수행했잖아요. 이걸 수행했으니까 a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생각할 수 있는데 a가 1이 나왔어요. 이거를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함수 있죠. 요 함수 정의된 거. 여기 안에서는 이 뭔가 변수를 선언하면 이 함수 요걸 빠져나가잖아요. 여기 쓰인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해서 임시 변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면 이 a라는 값이 이 밖에 있는 이걸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게 임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내에서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 범위가 여기 함수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변수의 범위 개념인데 이런 변수,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쓰인다. 그리고 함수 밖에 있는 거, 요거는 그러면 함수 밖에 있으니까 어디서든 출력하면 이 함수 밖에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원리를 이제 조금 알았으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a는 1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바테스트하고 여기에 1을 넣는다는 거는 이 함수가 실행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함수 바테스트라는 거 실행을 했는데 a에 1이 들어갔으니까 1이 들어가고 a 1 더하기 1 해서 2가 돼서 a가 2가 됐는데 얘는 리턴을 안 해줬잖아요. 돌려주는 값이 없고 그냥 a는 2라는 거를 계산만 하고 이 a는 지역 변수 요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변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없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고 그냥 a가 원래 1이었으니까 이 프린트 a에서 1이 나와서 결국에 값이 1이 나온 겁니다. 핵심은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변수 있죠. 이거는 이 함수 안에서만 쓰인다. 이걸 나온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변수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요거를 또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썼었죠. 그 파이썬 라이브에서 원리를 볼 수 있는 거 있었죠. 여기서 쓰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쓴 이 문장 요거를 여기에서 다시 볼게요. 그럼 얘는 글로벌 프레임이라고 해서 전체 코드 중에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었죠. 아까 바테스트라는 함수에 있는 a는 별개의 값입니다. 요거랑 이름은 같은데 얘는 여기서만 쓰이는 a고 얘는 글로벌 프레임의 a라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둘이. 네, 요 범위가 여기까지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아까 1 더하기 1에서 2가 됐는데 여기 a는 변함없이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걸 통해서 보면은 좀 더 원리적으로 볼 수 있었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이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안쪽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려면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 리턴 값이 없었죠. 즉 인풋은 있었는데 나오는 아웃풋이 없었죠. 아웃풋을 만들어서 이 나온 아웃풋을 다시 밖에서 이제 함수는 a라는 변수는 여기서 끝이니까 이 a라는 변수를 밖에서 쓰려면 리턴을 해서 이 리턴 값을 a에 다시 할당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는 a는 1 넣었으면 이 바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a에 1이 들어갔는데 1 더하기 1 해서 2가 됐죠. 2라는 값을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해준다. 즉 돌려준다는 거죠. 아웃풋으로. 그러면 이 아웃풋으로 나온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아웃풋으로 나온 게 다시 a에 할당이 됩니다. a는 여기서 쓰이는 거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바테스트로 나온 2가 a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바테스트의 결과로 나온 2를 다시 a에 할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값이
2로 바뀐 거죠. 하나씩 보면 더 이해되실 것 같은데, 처음엔 1이었다가 이 함수 내부에서, 함수 내부도 처음엔 1이라는 게 들어와서 2가 나왔어요. 결국 이 값은 리턴을 안 해주면 사실 소용이 없는데, 리턴을 해줘서 다시 A에 할당을 했죠. 리턴 밸류, 즉 2를 리턴을 해주고 그 리턴한 걸 다시 A에 넣어줬기 때문에 A가 2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글로벌이라는 예약어를 써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얘는 이번에는 리턴을 안 했어요. 뭐 돌려주는 값은 없는데 글로벌 A라는 걸 썼습니다. 글로벌 A라는 거는 이 A가 이 글로벌, 즉 밖에 있는 전역 변수라는 개념인데, 전역 변수가 뭐냐면 얘는 지역 변수라고 아까 언급을 드렸죠. 여기서만 쓰이는 변수가 아니고 글로벌을 붙이게 되면 이 바깥에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글로벌 A이기 때문에 이 A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1은 A로 넣었으니까 이제는 이 A가 영향을 받아서 여기 프린트를 출력하면 2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람다라는 함수가 있어요. 람다는 뭐냐면 좀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함수, 이런 거는 이렇게 쓰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못 쓰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스트가 있으면, 뭐 여기 안에 이렇게 함수를 새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람다 함수는 이제 한 줄에 표현이 돼서 이 리스트 안에서도 함수 정의가 됩니다. 보통 함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이 파이썬에서는 람다 함수라는 게 있어서 굳이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정하고 매개 변수를 정하고 리턴 값을 정하지 않고 축약본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 람다라는 함수,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람다라고 정의를 해서 A, B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여기 넣고 람다 바로 뒤에, 그리고 땡땡 한 다음에 리턴으로 돌려주는 값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프린트 add 1, 2. 그럼 요걸 해보면 여기 3 나왔죠. 그러면 a, b 더한 값, 요게 그대로 나온 거죠. 즉 요 함수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훨씬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되게 간단하게 한 줄로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df를 못 쓰는 곳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는데 이 안에 df에서 막 복잡하게 못 써요, 이게 함수를. 근데 람다 함수는 쓸 수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뭐 이런 걸 쓰고 여기에 뭐 a 곱하기 b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심지어 여기 함수 이름도 없죠. 즉 마이리스트 안에 함수를 두 개 넣었어요. 0번 함수죠. 이게 0번 함수고 이게 1번 함수예요. 그러면 람다 함수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리스트에 0번째 인덱스 하면 얘를 불러올 수 있죠. 이 함수를 불러온 거예요. 얘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에 이름이 없는데 그냥 함수를 만든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럼 a, b를 더한 거니까 1, 2 이렇게 찍고 이 람다라는 요 함수를 정했는데 얘는 함수 이름 자체도 없죠. 그냥 a, b가 들어오면 a 플러스 b를 해라 라는 이 행위를 저장을 해놓으면 마이리스트라는 리스트에서 0번째를 불러왔다는 건 이 앞에 요 함수를 불러온 거죠. 이 함수를 불러와서 여기에 인수로 a, b를 넣으면 이렇게 3이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1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로 하면 이 뒤에 함수를 가져오는 거겠죠. 이제는 1 곱하기 2가 돼서 2가 나오죠. 굉장히 함수를 편리하게 정의하고, 이게 함수 이름도 안 정하고 뭐 리스트나 어디에다 이렇게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이걸 뭐 변수에 담아서 그 변수를 불러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람다 함수입니다. 뭐 은근 많이 씁니다. 되게 간단한 식을 표현할 때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사용자 입력과 출력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풋 함수,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여긴 인자가 없는 함수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는데 인풋이나 프린트도 심지어 이거 함수죠. 이 괄호 열고 닫고 있으니까 함수인데, 그냥 저희는 함수 개념 몰랐을 때도 잘 썼었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내장 함수라 부르고, 이렇게 막 df에서 뭔가 정한 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어떤 건지. 프린트는 많이 써봤는데 인풋은 처음 써봤죠. 여기에 이렇게 쓰면은 뭔가 여기 깜빡깜빡이면서 입력을 기다립니다.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1 하고 넣으면은 값을 입력해서 A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input이라는 함수는 내장 함수라고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는 함수가 이 input 함수입니다. 이걸 재생해보면 여기 2를 입력하면 2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print A에서 print 2가 나와서 여기 2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어디 쓰이냐면, 보통 알고리즘 문제 이런 거 풀 때, 알고리즘 문제는 보통 이런 화면 안에서 푸니까 어떤 입력을 받아서 이걸 처리해야 될 때, 이럴 때 input 함수를 주로 쓰게 됩니다. input 함수도 안에 그 인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얘도 함수니까 이 넘버라는 변수에 넣을 값, input 안에 스트링으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이 스트링형 매개 변수를 하나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그냥 빈 거에서 깜빡깜빡 있었는데, 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스트링 넣은 거를 여기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유저의 인풋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10 이렇게 넣으면 10이 넘버에 들어가서 이 넘버가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프린트문은
저희가 너무 많이 써봐서 이제 되게 익숙할 텐데 프린트문을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함수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프린트문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프린트를 지금까지는 뭐 따로 안 배우고 그냥 막 프린트하고 썼었죠. 근데 그 정도로 뭐 별건 아닌데 기능이 뭐가 있는지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넣고 또 스트링을 넣고 또 스트링을 넣었어요. 여기 심지어 콤마도 없습니다. 여기 콤마 보통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개 매개 변수를 넣으려면 프린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놨어요. 그 스트링형을 이렇게 여러 개 붙이든 띄우든 이렇게 넣으면은 더하기 이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안 써도 파이썬의 프린트는 그냥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걸 더해서 여기에 써준다. 그리고 만약에 콤마를 넣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 뒤에 이렇게 매개 변수가 3개가 들어온 거죠. 얘를 실행해보면 아까는 그냥 붙여서 출력됐다면 콤마를 넣어줬는데 콤마가 띄어쓰기가 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즉 콤마를 넣으면 띄어쓰기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프린트 중에 이거는 이미 해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나? 하여튼 언제 해봤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고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죠. 프린트 안에 매개 변수 인자가 이제 i가 들어가고 콤마하고 end하고 특정 인자를 지정해서 이제 뭔가를 넣어준 거죠. 이 기능이 프린트는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 출력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근데 end하고 이 뒤에 걸 붙이게 되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줄로 출력이 안 되고 한 번에 모여져서 한 줄로 나오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end는 땡땡이라고 하면 이 띄어쓰기를 그냥 i 뒤에 붙여서 계속 출력을 하겠다. 얘가 없으면 한 줄씩 한 줄씩 출력이 돼서 쭉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end라는 인자를 줘서 여기에 뭔가 다른 거 줘볼게요. 뭐 하이 이런 거 주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0하이, 1하이, 2하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end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냥 프린트에 대한 좀 부가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파일 읽고 쓰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뭐 어떤 텍스트 파일을 생성했다가 거기에 뭘 파일을 쓰고 다시 뭐 파일 잡고 저장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대로 이론적으로 배워서 다른 데 써먹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일 생성하기 정말 간단한 예제인데 여기에 open하고 새 파일.txt 한 다음에 w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떴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f라는 변수를 open하고 새 파일.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 뒤에 두 번째 인자는 w라고 돼 있죠. w가 write, 쓰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행했었죠 아까? 그랬더니 이 왼쪽에 새 파일.txt 요거가 생겼습니다. 네, 요 파일이 생겼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쓰기 모드, 뭔가를 쓸 때 w를 쓸 수 있고 이 두 번째 인자에 들어갈 게 r을 하면은 쓴 파일 있죠. 기존에 쓴 파일을 읽어서 뭔가를 처리할 때 r을 쓸 수 있고 추가 모드는 이미 뭔가 써져 있는 파일이 있을 때 거기에 뭘 더 넣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로 넣을 때 add 모드겠죠. 이렇게 해서 모드를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뭐 섞어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뭐 심화 과정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기 쓰기 모드로 열어서 출력값 적기. 이제는 아까는 그냥 파일 만들고 끝이었잖아요. 여기 안에 뭔가를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그냥 이렇게 썼었죠. 그냥 이렇게 쓰면 현재 경로에 바로 같이 생성이 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절대 주소, 상대 주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건 절대 주소라고 해서 처음부터 써줍니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부터 파이썬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새 파일.txt라는 걸 생성해라 라고 절대 경로를 다 써주는 방식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내 지금 있는 현재 폴더에 넣겠다 라고 하면 이걸 없애줘도 됩니다. 그래서 없애면 그냥 새 파일.txt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밑에 이 f를 통해서 파일을 오픈을 한 걸 f라는 변수에 넣었죠. 그러면 이 f를 이용해서 나중에 포문을 돌면서 f.write 이라는 함수, 얘도 함수죠. 이제 함수 배웠으니까 좀 보는 눈이 넓어지셨죠. 얘도 f에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아마 써주겠다, write이라는 게 쓰겠다라는 거겠죠. 써주고 f.close를 해주면 이제 파일이 어떤 값을 쓰고 저장하고 끝 이렇게 되겠죠. 또 다시 포문을 보면 기억나시죠? 레인지는 1부터 이거 미만까지, 즉 1부터 10까지겠죠. 1부터 10까지 포문을 돌면서 이 i 값에 그걸 넣어주는데 여기에 몇 번째 줄입니다 라는 걸 포매팅을 통해서 i 값을 여기에 넣어주고 그리고 뒤에 얘는 기억나시죠? escape 문자 한 줄 떼어주는 거, 역슬래시/n을 하면 한 줄 떼어주는 거. 즉 이걸 요약하면 몇 번째 줄입니다. 이 값을 데이터에 넣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파일 연 거에 .writ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한 줄씩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이게 써지면서 계속 파일이 써지겠죠. 네, 요거를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당연히 뭔가 뭐 나오는 건 없겠죠. 이 콘솔 창에. 그런데 이제 파일을 막상 진짜 열어보면 이거는 깨지는데 이게 왜 깨지냐면 이게 캐릭터가 한글로 저희가 적었잖아요. 한글이면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캐릭터 셋을 또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인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세 번째 인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코딩이라는 인자를 정해서 또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UTF-8을 넣게 되면 그냥 전체 캐릭터에 대한 자료형 같은 느낌으로 인코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UTF-8이라고 쓰게 되면 한글이 안 깨지고 잘 나옵니다. 이제는 안 깨지고 다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한다면 저희 크롤링 할 때도 응용을 해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번째 줄입니다 하고 저희는 그냥 텍스트를 넣었는데 이 대신에 이제 뭐 실시간 검색어를 크롤링 해와서 그 값을 여기에 넣으면 이거가 데이터에 들어가서 그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한번 실수를 보시려면 지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이제 쓰기 모드, 저희가 모드 총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 쓰기 모드를 먼저 해봤습니다. 이제 읽기 모드 해봐야겠죠. 그럼 쓴 파일이 있으면 이걸 가져와서 읽어서 뭔가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읽기 모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기 모드에서는 이제 readLine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모드를 아까 W로 write, 즉 쓰는 거를 해봤는데 이제는 read를 해볼게요. read를 하면은 이제 값을 읽어서 뭔가를 처리할 때 쓰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코딩을 주면은 한글이 깨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인자로 인코딩을 주고 여기에 UTF-8을 쓰면 한글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eadline, 아까 readline이라는 함수 알아봤었는데 네, 요 함수를 쓰게 되면 그 readline이라는 함수는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줄씩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즉 아까는 뭐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이런 게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줄이 읽어지겠죠. 그 첫 번째 줄입니다가 읽어지고 lin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프린트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파일을 오픈을 하셨으면 무조건 이 아래서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열었던 걸 또 오픈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항상 클로즈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픈하고 이제 R로 오픈을 했습니다. 즉 읽기 모드로 오픈을 해서 리드 라인을 그러면 쓸 수가 있습니다. 리드 라인을 써서 그 한 줄을 읽고 그 라인을 라인에 담아서 프린트 라인을 해주고 항상 클로즈 f.close를 통해서 클로즈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실행해 보면 네 여기 결과 이제는 이제 뭐 쓰는 게 아니고 읽는 거죠. 읽는 거.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첫 번째 줄입니다 하고 나왔죠. 즉 이 리드 라인을 통해서 한 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걸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한 줄이 아니고 사실 모든 줄을 사실 읽기 위해서 이런 걸 쓰겠죠. 그래서 모든 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한 줄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 줄을 보려고 지금 여러 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똑같이 R로 열어서 그러면 여러 줄을 본다, 뭔가를 반복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while문을 썼습니다. while true로 하면 무한 반복이었죠. 무한 반복을 하면서 F 아까 그 오픈한 이 파일을 리드 라인을 해줍니다. 그럼 즉 첫 번째 줄을 가져오겠죠. 이때는 첫 번째 줄을 가져와서 라인에 저장을 해주고 이걸 왜 적어줬냐면 브레이크문 기억나시죠? 무한 반복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조건을 적어줬는데 언제 빠져나가냐? 라인이란 게 없으면 즉 not 라인이 true일 때, 즉 라인이 없을 때겠죠. 기억나시죠? 요 스트링 요런 거가 이제 false로 인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false로 인식되는 요런 라인이 즉 아무것도 없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브레이크 해라, 즉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각 모든 줄을 다 읽어서 다 없을 때까지 다 모든 줄을 읽겠죠. 그래서 모든 줄을 읽은 다음에 없으면 이제 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반복문을 빠져나오고 그리고 파일을 닫아주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오는 걸 모든 걸 다 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리드 라인스라고 S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것도 얼른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드 라인스를 통해서 파일에 있는 모든 라인을 다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스라는 거가 이제는 배열이 아니고 그 리스트죠.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서 리스트 중에 하나씩 라인을 빼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이 한 줄씩 다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네, 한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요게 하나씩 띄워지죠. 이게 왜 띄워지지? 라고 좀 의문이 들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 파일이 보면 얘도 이렇게 한 줄씩 다 띄워져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쓸 때 여기에 지금은 여긴 텍스트 파일이니까 안 보이는데 요게 들어가 있었죠. 역/n 즉 한 줄 띄워주는 거. 요게 지금 우리 지금 여기 텍스트 파일은 당연히 안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라인이 읽어올 때 이 라인 안에 첫 번째 줄입니다 하고 역/n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출력이 되고 프린트가 또 있어서
이게 프린트가 원래 한 줄 띄워주는 거죠. 근데 역슬래시 n이 있으니까 한 줄 더 띄워져서 이 빈칸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나오는데, 이걸 안 쓰려면 end를 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 줄 띄우는 걸 막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게 되면 이제는 이제 바로 따닥따닥 붙어서 한 줄씩 한 줄씩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린트의 기능을 막았지만 역슬래시 n을 안 하게 된 거죠.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스트립해서 여기 역슬래시 n을 없애주면은, 이러면은 또 똑같이 되겠죠. 이 역슬래시 n이 한 줄 띄우는 건데 얘를 스트립으로 없애버리면 이제는 그냥 똑같이 한 줄씩 출력이 되겠죠. 한 줄로 다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라고 미술음악 창작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트립해서 이 역슬래시 n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여기에 또 end를 붙이게 되면, 네, 이러면 이제 한 줄로 나오죠. 네. 이게 결국 요 프린트 함수가 한 줄 띄워주는 거, 그리고 역슬래시 n 때문에 한 줄 띄워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한 줄 한 줄씩 띄워졌었는데, 이제 end를 쓰게 되면 다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제 read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read는 read lines랑 조금 다른 게, read lines는 이제 아까 리스트 형식으로 가져와서 한 줄씩 한 줄씩 돌면서 출력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read라는 걸 쓰면 통째로 읽어옵니다. 즉, 다시 해볼게요. 이제는 f.read라는 함수, read line도 아니고 read lines도 아니고 read를 하게 되면 모든 걸 읽어서 통째로 가져와서 데이터에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통째로 다 읽어서 이게 데이터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read 함수가 있었고, 다시 복습을 해보면 read 함수, 통째로 읽는 read 함수가 있고, read lines는 리스트 형태로 가져와서 출력하는 거고, read line은 한 줄 읽는 거고, 그래서 얘는 반복문 써야 됐고, 얘는 for문 쓰면 되고, 얘는 그냥 통째로 읽어오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까지 파일 읽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추가 모드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해서 뭘 쓰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 파일이 지금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 write이랑 그 a랑 차이가 뭐냐, write를 하게 되면 여기 뒤에 계속 뭐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새로 write, 즉 이걸 다 없애고 우리가 입력한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A 모드를 했잖아요. A 모드. 이 A 모드를 한 거는 이 값을 여기 뒤에 이건 그대로 냅두고 이 뒤에 뭘 추가하겠다, 이런 의미로 A를 쓴 겁니다. 그래서 A랑 아까 W랑 차이, W는 싹 갈아엎는 거고, A는 이 뒤에 얘는 놔두고 추가하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고 파일 이름 쓰고 A를 쓰게 되면 여기 뒤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이제는 11부터 20까지 몇 번째 줄입니다. 똑같죠? 아까 했던 거를 write 데이터도 똑같은데 이제는 A 방식으로 열었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시면, 새 파일을 가보시면 요 뒤에 이제 추가돼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를 입력하면 추가하는 거, add의 의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추가 설명으로 close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with문이라는 with문이 있는데, 요걸 쓰게 되면 클로즈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좀 훨씬 간단해졌죠. 네, with라는 표현이 이제 파이썬에 있는데, with를 쓰게 되면 이 open 어쩌고 요거 돼 있는 거, 요거는 그 파일을 만드는 거죠. write니까 이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연다. 그리고 with as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열어서 f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의 의미가 with as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그 지역 변수 개념이 좀 적용되는 게, 요것도 이제 하나의 함수나 뭐 하나의 식처럼 요 뒤에 인덴트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f는 여기서만 사용되고 이 다음 줄, 이 세 번째 줄 이상으로 빠져나오면 f라는 게 자동으로 클로즈 됩니다. 얘는 따로 별도의 클로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foo.txt라는 게 write 모드로 생겨서 이 문장을 써줬으니까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오늘 4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이브는 함수 처음에 배웠었죠. 함수는 이제 이런 믹서기와 같다. 과일, 설탕을 넣고 함수를 돌렸을 때 결과물, 과일 주스가 나오는 거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인풋, 펑션, 아웃풋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입력, 출력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네, sum 함수, 일반적인 함수 만들어 봤었고, 입력값이 없는 거, 결과값이 없는 거 한번 해봤죠. 그리고 입력값, 결과값 둘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을 때는 별표하고 아규먼트를 받으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별표 2개를 하면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여러 개, 키 밸류 형태로 값을 받을 수 있다. 함수의 결과값, 이렇게 여러 개를 리턴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튜플로 묶어서 하나로 나온다. 그리고 변수의 초기값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여기 man은 true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초기값 설정할 수 있는데 단 순서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놓게 되면 가운데에 있으니까 name하고 old 하면 자리 맞추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값은 맨 뒤로 빼라, 이런 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함수의 범위, 요 안에 있는 이 지역 변수, 얘는 지역 변수는 밖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밖에 영향을 주려면 리턴을 써서 새로 할당을 해주거나 아니면 글로벌로 이용해서 밖에 있는 글로벌 변수를 가져와서 쓸 수도 있었습니다. 람다 함수를 간단하게 쓰는 람다 함수 쓸 수 있었죠.
그래서 뭐 리스트에도 그냥 함수를 담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용자 입력과 출력, 크게 input 함수 사용법이랑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고, 프린트문이 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었죠. 그리고 파일 읽고 쓰기, 파일을 열어서 뭔가를 작업할 수 있는데 이때 읽기 모드, 쓰기 모드, 추가 모드가 있다. 리드 라인이 있었고, 리드 라인스가 있었고, 리드가 있었죠. 리드 라인은 한 줄 읽는 거, 리드 라인스는 리스트로 읽는 거, 리드는 통째로 읽는 거, 파일에 내용 추가하는 건 이제 write랑 다른 add를 이용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with문을 쓰게 되면 close를 안 해도 된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진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긴 시간 수업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방송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숙제 꼭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라이브인데, 네, 마지막 라이브도 같이 힘내서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감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